안녕하세요. 한국학교폭력예방연구소장 정재준입니다. 학교폭력이 발생하면 학교에서는 전담기구에 의해서 이 학폭 사건에 대해서 사안조사를 합니다. 객관적인 요건이 성립하면 자체 종결하려고 하겠죠. 그러나 자체 종결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교육지원청의 심의위원회에 바로 학폭 사건을 이전하게 됩니다. 즉 심의위원회 개최를 요청하게 되는 거죠. 그 중에서 심의위원회에서는 이 학폭 사건을 사안조사해서 가해 학생에 대해서 1호부터 9호까지 조치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 6호 조치는 바로 출석 정지입니다. 가해 학생이 오면 피해 학생과 큰 문제가 생기겠다. 아예 가해 학생을 학교에 오지 말도록 해야 되겠다, 당분간. 그게 바로 6호 조치가 되겠습니다. 출석 정지. 자, 그래서 심의위의 결정 조치인 제6호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런 6호 조치를 결정할 때도 심의위원들이 이거 출석 정지 시켜야 되겠어, 이렇게 구두를 통해서 다수결로 결정하는 이런 분위기가 아니라 기본적으로 심의위원회에서는 그 학교 폭력 사건에 대해서 점수화를 합니다. 그런 점수에 따라 그 점수에 해당하면 바로 출석 정지, 점수가 더 높으면 학급 교체, 전학, 퇴학 이렇게까지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번 학교 폭력 사건이 심각하다, 4점. 안 심각하다, 0점이나 1점. 이게 계속된 학교 폭력인데 이번에 나왔다. 그러니까 예컨대 왕따 같은 경우는 그렇겠죠. 계속 왕따 하다가 이번에 나왔다. 그러면 이게 매우 지속성이 높겠죠. 근데 일회성이고 단발성으로 이 학폭이 갑자기 우발적으로 나타난 거다. 그러면 지속성이 낮으니까 0점이 되는 거죠. 이게 굉장한 가해 학생의 고의로 이 학폭이 터졌다. 그럼 4점. 고의성이 낮다. 장난, 이유 없이 그냥 일회성으로 한 거다. 그럼 0점. 가해 학생이 이 사건에 대해서 굉장한 반성을 하고 있다. 0점. 반성이 없다. 그럼 4점. 가해 학생과 피해 학생이 충분히 화해를 했다. 앞으로 큰 문제가 없겠다. 가피해 학생 상호 간에. 그럼 0점. 화해가 제대로 되고 있지 않다. 그럼 4점. 이런 식으로 점수화를 하게 됩니다. 이 점수가 10에서 12점, 즉 10점, 11점, 12점이면 6호 결정을 하게 되는데 6호 결정은 어쨌든 출석 정지이기 때문에 학교에 가해 학생이 안 오죠. 교육 환경이 근본적으로 일단 변화했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1호, 2호, 3호는 교내 선도, 4호, 5호가 외부기관의 선도, 6호, 7호, 8호, 9호는 교육 환경의 변화라고 합니다. 6호부터는 굉장히 이 학폭 사건도 심각하다라고 보는 거죠. 교육 환경에 변화를 주고 있으니까. 이런 출석 정지는 일시적으로 피해 학생과 가해 학생을 격리시켜서 피해 학생을 먼저 보호하고 가해 학생에게는 학교에 나오지 말게 함으로써 집에서 반성의 기회를 주기 위한 조치가 되겠습니다. 이 출석 정지 기간은 출석 일수에 산입되지 않아요. 즉 가해 학생에게는 그대로 결석 기간이 됩니다. 출석 정지 기간 동안에는 가해 학생에게 적절한 지도가 이루어지면 더 나았겠죠. 이거는 바로 학교장의 재량에 따라 필요한 교육 방법을 마련해 줄 수 있습니다. 학폭법 제17조 2항에 보면 만약에 이번에 사안 학폭 사건이 협박 또는 보복 행위에 의해서 이런 사건이 터졌다면 6호하고 동시에 다른 호를 함께 부과하거나 1호, 6호 이렇게 2호, 6호 함께 부과하거나 또는 그 조치 내용을 원래 6호 해야 되는데 이게 협박 또는 보복 행위에 의한 거야. 그럼 그 점수에도 불구하고 7호 이런 식으로 바로 가중시킬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2호, 3호, 4호, 6호, 7호, 8호는 바로 이 조치를 받은 가해 학생에게는 특별교육을 부가적으로 받게 해요. 그러니까 6호 출석 정지하고 출석 정지와 동시에 특별교육을 이수하게끔 합니다. 이렇게 가해 학생이 특별교육을 받을 때는 그 보호자도 함께 특별교육을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6호 받고 바로 그 가해 학생이 특별교육 받고 그 가해 학생의 보호자도 특별교육을 받아야 한다. 이렇게 2호부터 5호 빼고 2호, 3호, 4호, 6호, 7호, 8호는 부가적으로 특별교육을 받아야 되고 이런 부과된 특별교육은 가해 학생뿐만 아니라 보호자도 받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과연 특별교육을 얼만큼 받을 것이냐, 몇 시간 받을 것이냐, 이수시간은 바로 5시간 이상이 되겠습니다. 바로 4호인 사회봉사, 5호인 특별교육, 그 다음에 6호인 출석정지, 7호인 학급교체, 8호인 전학은 바로 그 특별교육을 5시간 이상 받게 된다.
누가? 그 보호자가. 그 보호자는 아무래도 직장 다닐 확률이 높겠죠. 그래서 야간이나 주말에 이렇게 교육을 받도록 많이 배려를 하고요. 위센터라든가 전국에 있죠. 학부모 지원센터 또는 청소년 꿈 키움 센터 등에서 바로 보호자에 대한 교육을 하게 됩니다. 이 내용으로는 바람직한 학부모상은 어떤지, 학교 폭력의 이해와 공동 대처 방안, 앞으로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보호자에게 어떤 교육이 필요한지 이런 것에 대해서 특별 교육을 하게 됩니다. 만약에 이런 특별 교육 보호자가 이행을 거부한다. 그러면 300만 원의 과태료를 내야 됩니다. 그러면 안 받아도 돼요. 과태료만 내면. 근데 과태료 300만 원 너무 크다. 안 내겠다. 이렇게 버티면 과태료 재판이 있게 되고 결국 패소하게 되겠죠. 그러면 바로 강제 집행 당하게 됩니다. 이런 6호 조치가 내려지기 직전에 가해 학생 및 보호자에게는 의견 진술의 기회를 부여합니다. 그런 다음에 6호 조치를 결정하게 되죠. 중요한 것은 6호 조치 내용 자체보다는, 그리고 특별교육, 그 보호자의 특별교육 이런 게 문제가 아닙니다. 바로 생활기록부의 6호 조치에 대한 내용이 출결사항 및 특기사항이 기록됨으로써 졸업일로부터 2년 후에 삭제된다는 점. 따라서 대학 진학할 때 특기 수시는 아주 치명적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6호 조치 출석 정지는 졸업 후 2년이다. 근데 최근에 일주일밖에 안 됐어요. 최근에 바로 학교폭력 조치 기록 보존 기관을 강화시켰다. 6호 조치 출석 정지하더라도 2년을 몇 년으로? 4년 동안 보존하도록. 군대 갔다 와도 안 되는 거죠. 이야, 4년이다. 또 졸업 전에 삭제 가능하다고 하지만 이럴 경우에는 피해 학생이 동의를 해야 되고 굉장히 까다로운 요건으로 삭제할 수 있는 거죠. 이러한 아직 개정되지는 않았지만 개정안에 의하면 2025학년도 대학이 자율적으로 이 변경된 사안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하고 2026학년도 전형일 때에는 모든 대학이 바로 강제로 필수로 이 생활기록부의 학폭사건 기록의 보존기관을 따라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또 6호 출석정지, 이거는 사실 이전에는 학교장이 긴급조치로서 할 수 없었던 내용인데 이번에 개정안에서는 6호 조치까지도 심의 결정 시까지, 원래는 이제 결정을 할 수 있는데 10일까지, 출석정지가 10일까지였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개정안을 통해서 학교장이 출석정지 10일까지밖에 못했는데 이제는 심의위원회의 결정 시까지 출석정지를 시킬 수 있어요. 보통 심의위원회에서 심의가 개최되는 게 한 달 이상이 걸린다고 합니다. 그러니 출석정지를 하게 되면 거의 이제 10일에서 한 달로 늘어나게 되고 그 한 달은 고스란히 가해 학생에게 결석 기간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7호 조치, 학급 교체가 추가됐죠. 긴급 조치로서. 자, 피해 학생이 가해 학생에 대해서 바로 분리 요청을 부여하는 그런 내용까지도 이번 개정안에 담고 있어요. 그래서 훨씬 더 생기부라든가 이런 곳에 학폭 사건에 대한 가해 학생에 대한 생활기록부의 기록이 강화되고 있는 점을 알 수가 있죠. 만약에 가해 학생이 6호 조치에 대한 이행을 거부했다. 그럼 징계할 수 있고 추가적으로 또 다른 조치도 할 수 있다. 그럼 징계 조치의 내용은 뭐냐? 학교 내 봉사, 사회봉사, 특별교육 이수, 출석정지, 퇴학 처분을 바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6호 조치를 이행하지 않는다면. 자, 이렇게 학교폭력의 근절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